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성서산업단지에서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의 단속을 피하려던 이주 노동자가 3층 가까운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숨진 노동자는 대구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던 중 공장에서 일한 지 2주 만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성서공단에 있는 한 자동차 부품 회사. 지난 28일 저녁 6시 40분쯤 이 회사에서 일하던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대구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의 단속이 시작되자 건물 3층 높이에 설치되어 있던 실외기 위 좁은 공간에 몸을 숨겼고 이후 단속반 철수 뒤 추락한 상태로 발견된 겁니다. 숨진 이주 노동자는 대구의 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던 중 공장에서 일한 지 2주 만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북 칠곡에 사는 유가족들은 갑자기 들려온 비보에 망연자실했습니다. 부모님도 만찬 듣고 그리고 학교도 열심히 다니는 아이였습니다. 그 한국 와가지고 그게 학교 열심히 다녔어. 졸업해가지고 어제 이런 일이 발생하여가지고 지금 저는 친부모는 알고 그냥 죽고 뭐라도 가슴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노동계는 출입국 사무소의 무리한 합동 단속으로 인해 발생한 비극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적인 단속을 중단하라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시간 동안 감옥 같은 곳에 갇혀놓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자를 처벌해야 됩니다. 다시는 이렇게 죽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유족들에게 찾아와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고인과 유가족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고 밝히면서 다만 단속은 회사 관계자의 동의를 구하는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반은 오후 5시 50분에 철수했기 때문에 고인의 추락사는 단속 종료 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주 노동자가 단속을 피하려다 숨지거나 다치는 사례가 잇따르는 만큼 정부의 폭력적이고 무리한 단속 기조가 잇따른 사고를 부르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연애부터 결혼, 임신, 출산과 육아에 이르는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돼 화제입니다. 플랫폼 오픈을 기념해 이벤트도 열린다고 하니 관심을 갖고 참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천희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달서구가 결혼 출산 정보 다이어리를 구축했습니다. 연애부터 육아까지 생애 주기별 정책 정보를 담은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에는 인간의 삶을 6단계로 나눠 총 106가지 정보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달서구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가거나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서 결혼 출산 정보 다이어리를 검색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플랫폼은 정보를 찾아 헤매는 2030 MZ세대에 맞춤형 정보 콘텐츠로 연애 꿀팁에서부터 결혼, 임신, 출산, 육아까지 흩어져 있는 생애 주기 정책 정보를 한눈에 직관적으로 트렌디하게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플랫폼은 이른바 다이어리형 UX UI 디자인을 도입해 마치 다이어리를 읽는 듯한 감성적인 구성으로 MZ세대의 몰입감을 높였습니다. 또 각 정책별로 신청과 예약이 가능한 링크 버튼이 있어서 이용자가 원하는 정책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AI형 맞춤 검색 서비스를 통해 개인별 지원 혜택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달서구는 오늘 11월부터 저희 추생신고 시 플랫폼과 연계한 링크톡 발송 서비스를 저희가 시행을 하고 23개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산정책 QR 홍보 보드를 설치해서 동방문 주민에게 차별화된 생활 밀착형 정책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달서구는 결혼 출산 정보 다이어리 구축을 기념해 다음 달 14일까지 오픈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플랫폼 접속 후 인증 게시글을 올린 주민 가운데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모바일 커피 쿠폰을 증정한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그동안 대구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친화 건강검진기관이 단 한 곳도 없었는데요. 대구의료원이 지역 최초로 장애인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합니다. BTV 대구뉴스는 2년 전부터 보도를 통해 이 문제를 수차례 지적했고 대구시의회까지 나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자 대구의료원이 시설 투자에 나선 겁니다. 보도에 우성문 기자입니다. 장애인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은 한 곳도 없어 건강검진기본법 제4조 1항에 모든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대구 지역 장애인들은 건강권을 침해받아 왔습니다. 대구에 장애인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보조 장비와 시설을 갖춘 장애 친화 검진기관이 한 곳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 운영을 독려해도 의료기관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는 데 대한 비판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대구시의회에서도 윤경근 의원이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대구의료원을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나 마침내 대구의료원이 지역 최초로 이달부터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대구의료원은 건강검진센터 리모델링을 통해 휠체어가 드나들기 쉽도록 모든 검사실의 출입구를 넓게 확장했고 화장실, 탈의실, 도움벨, 경사로, 접수대 등의 편의시설을 구축했습니다. 장애인들의 건강검진을 위해 필요한 장비인 휠체어 체중계와 이동식 전동 리프트, 장애 특화 신장계, 대화용 장치 등의 장비들도 도입했고 수호 통역 서비스도 제공해 검진에 불편이 없도록 했습니다. 장애인들 편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장비들을 해서 총 13종을 저희가 새로 구입을 했고요. 유형별 장애인들에 대한 검진을 지원할 수 있게끔 전담 인력을 지정을 해서 교육을 하고 다만 장애인 건강검진 수급률을 더 높이기 위해 경북대병원 등으로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이 확대돼야 하고 이동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나들이콜 서비스 연계 방안도 필요합니다. 이번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개소로 장애인분들이 보다 편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돼서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들이콜과 연계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이 검진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대구의료원 장애인 건강검진은 예약제로 운영되는데 전화나 대구의료원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전국 점포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정부가 직접 개입해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역 경제가 함께 위험에 빠진다며 대국민 서명운동도 시작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홈플러스는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매각 시한은 이달 말까지로 인수업체가 없어 기업 회생에 실패한다면 청산까지 갈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전국에 123개 매장, 대구에는 6개 매장이 운영을 하고 있으며 2만 명 이상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입점업체까지 포함하면 10만 명의 생계가 달려있는 셈입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연구 자료를 보면 대형마트 한 곳이 폐점하면 반경 2km 주변 상권 매출액을 5.3% 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골목 상권은 매출이 7.5%까지 감소해 대형마트의 폐점은 유동인구 감소로 주변 상권 매출까지 줄어들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정부가 직접 개입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수십만 일자리가 없어지고 지역 경제가 파탄나는 것을 그대로 지켜봐서는 안 된다. 이제는 정부가 직접 개입해야 한다. 농협 등 공적 방식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하는 방안까지 포함하여 홈플러스를 책임있게 운영할 의지가 있는 인수자를 적극 물색하고 MBA를 성사시켜야 한다. 홈플러스 살리기 대구 공동대책위는 다음 달까지 대구에서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고 모금운동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명운동 전국에서 지금 다 하고 있고요. 계산대 앞이나 또 밖에 지하철 서명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든지 저희가 다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가 신문 광고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1,000원씩부터 해서 저희가 모금 운동을 좀 하고 있어요. 그것도 좀 시민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책위는 다음 달 대규모 집회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의 새 주인 찾기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양버즘 나무, 일명 플라타너스는 공해에 강해서 매연과 먼지가 심한 산업단지에 적합한 가로수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워낙 성장 속도가 빠르고 잎도 크고 많아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 가로수 수종 교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천혜열 기자입니다. 양버즘 나무로 알려진 플라타너스는 공기 정화 능력이 뛰어나고 대기오염에도 잘 자라 1970년대부터 도심 가로수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벌레가 많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에다가 빠른 성장 속도 때문에 손이 많이 가는 나무라며 지금은 자취를 많이 감췄지만 아직도 대구 지역 가로수 10그루 가운데 한 그루는 플라타너스입니다. 나무가 무성하고 잎이 커 여름이 긴 대구의 특성에 적합한 가로수로 각광받아 왔는데 수십 년의 시간 동안 거목으로 자라면서 이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플라타너스 나무는 그 뿌리를 땅속 깊이 내리지 못하고 옆으로 퍼뜨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보행로 밑에 배수관이나 매설층을 만나게 되면 그 뿌리가 지표로 향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경계석이나 인도블럭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걸어가다가 발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도 큰 화를 입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 타고 한 번씩 다니는데 이거 위험하다고 생각은 있죠. 인도블럭이 이제 울퉁불퉁한 그런 게 많으니까 그게 좀 위험하죠, 안 맞게도. 예. 플라타너스의 무성한 잎은 도로변 배수로를 막아 미끄럼 사고와 배수 불량을 유발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낙엽으로 인한 배수 불량은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릴 때 심각한 침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금만 가면 억수로 미끄러워요. 이런 데 떨어졌지야. 예. 겨울 되면은 낙엽이 이거 있잖아요. 그럼 대반이 미끄러져. 다 사고도 잘 나고요. 알레르기 큰 거 그거 떨어지는 아들 알레르기 건강해요. 달성 1차 산업단지 내 가로수는 대부분 플라타너스입니다. 서도원 달성군 의회 의원에 따르면 달성군 전체 가로수의 3% 2,100여 그루가 플라타너스인데 이 가운데 97.4%가 달성 1차 산업단지에 몰려 있습니다. 플라타너스는 가로등 불빛을 가려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 확보를 어렵게 하는데 이는 밤에도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산업단지 특성상 교통사고의 위험을 키우고 있습니다. 수정 교체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금의 도시 환경에 맞는 대체 수정을 혼합식재하여 관리 효율과 생태 다양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의 농공공단에 식재된 플라타너스의 같은 단일 수종 식재는 미관상, 일관성 같지만 그 수종이 가진 문제에 대한 보완책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한때 대구 지역 기후와 특성에 적합한 가로수로 알려졌던 플라타너스가 이제는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현장 진단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계획 수립과 함께 수종 교체에 대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시가 4호선 건설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가운데 차량 시스템을 철제 차륜 AGT 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것을 두고 대구 시민단체가 전면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대구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도시철도 4호선 차량 시스템을 기존 모노레일 방식에서 AGT 방식으로 변경했다며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된 모노레일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GT 방식으로 건설될 경우 교각 구조물에 의한 도심 경관 훼손과 소음, 진동 그리고 도로 결빙 등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 안실련은 시가 모노레일 방식을 수용하지 않으면 주민감사 청구와 주민소송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2025 희망 달서 취업박람회가 다음 달 4일 달서구청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취업 박람회에는 지역 20여 개 기업이 참여해 생산과 연구 개발, 요양 보호, 경비 등 분야의 인력을 채용합니다. 박람회장에서 현장 면접도 이루어지며 현장 면접을 원하는 구직자들은 이력서를 지참해 방문하면 됩니다. 헬로윈 데이를 앞두고 대구시가 인파 밀집 중점 관리 지역인 동성로 클럽 골목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24일부터 헬로윈 특별대책 종합 상황실을 운영 중이고 헬로윈데이 당일인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는 중구청, 중부경찰서, 중부소방서와 함께 합동 인파사고 예방단을 운영합니다. 8대의 CCTV로 인파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인파 밀집 기준인 제곱미터당 5명보다 강화된 제곱미터당 4명 이상 인파가 밀집될 경우 즉시 인파를 분산시키고 골목으로의 유입을 통제할 방침입니다. 대구시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시소수 공무원에게 연 5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합니다. 가족 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공무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습니다. 중구청은 전라남도 하순군과 상생 발전을 위한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지자체는 문화와 관광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하고 공동 발전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양지역 간의 협력과 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 함께 집수리 봉사단이 출범해 맞춤형 집수리와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봉사단은 기술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집수리를 제공하고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전문 상담과 돌봄 서비스를 병행해 지역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달성 어린이 숲도서관은 이번 주말 테크노폴리스 중앙공원에서 굿피크닉 행사를 엽니다. 행사는 도서관이 가을 산책을 나왔어요라는 주제로 독서존과 도서 디스플레이 구역이 마련돼 참가자들이 가을 분위기 속에서 독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큰 무대가 주는 웅장한 감동도 좋지만요. 저는 유독 작은 공연장에서 오는 그런 친밀함이 좋더라고요. 내가 관객이 아니라 나까지 아티스트가 된 느낌이랄까요? 이번 주는 관객과 아티스트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호흡하는 공연들을 소개할 건데요.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까운 무대, 음악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는 순간들을 문화 속에서 만나볼까요? 서울 인디뮤직 페스타가 대구에서 여는 교류전이 11월 1일 토요일 열립니다. 전국의 인디 뮤지션들이 서로의 무대를 공유하는 그런 축제인데요. 서울, 경남, 대구의 인디밴드가 모여서 관객과 바로 호흡하는 자리입니다. 대형 페스티벌에서는 느낄 수 없는 아마 진짜 인디 음악을 들려줄 텐데요. 펑크, 신스팝, 모던 락, 장르도 다양합니다. 이 공연이 열리는 곳은 대구 중구 동성로의 꼬뮨 공동체, 오래된 라이브 하우스인데요. 1995년부터 대구의 인디씬을 꾸준히 지켜온 공간입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좁은 계단을 지나면 왠지 같은 취향을 공유하는 새 친구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곳인데요. 무대와 관객의 거리가 두세 걸음 정도밖에 안 돼서 가수의 표정 하나하나까지 고스란히 전해지고 옆 사람들과 같이 서서 뛰면서 공연을 즐기면 아마 끝날 때쯤엔 정말로 친구가 돼 있을 것 같습니다. 11월 6일 목요일 오전 11시 수성아트피아 소극장에서 열리는 아레테 콰르텟의 마티네 콘서트. 세계 콩쿠르를 휩쓴 젊은 앙상블이 슈베르트의 마지막 현악 사중주를 연주하는데요. 프라하의 봄 국제음악 콩쿠르 현악 사중주 부문에서 한국인 최초로 1위, 5개 특별상을 모두 석관한 아레테 콰르텟의 연주로 펼쳐지는 이 작품은요. 슈베르트의 송어하면 떠오를 법한 가벼운 음악이 아니고 실내악 장르 중에서는 정말 거대한 작품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번 무대는 또 크지 않습니다. 수성아트피아 소극장은 약 300석 규모의 실내악 전용 홀인데요. 이 현악기의 울림을 자작나무로 마감된 벽면이 부드럽게 감싸줘서 섬세한 하나까지 연주자들의 그 숨소리 하나까지 또렷하게 전해집니다. 이 무대는 마티네 공연, 아침이라는 뜻인데요. 11시에 시작하고 공연 후에는 수성아트피아 카페에서 커피와 빵이 제공돼서 음악의 여운을 천천히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루가 엄청 여유로운 날, 마티네 공연이 여러분의 오전을 다정하게 채워줄 겁니다.
이번에는 영국 기타리스트 톰 올랜퍼드의 첫 내한 공연입니다. 담백한 사운드, 세련된 리듬으로 세계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재즈 기타리스트인데요. 지금 새 앨범을 기념한 세계 투어 중입니다. 그중 11월 9일 대구를 찾은 건데요. 이번 공연엔 드러머 김종국, 베이시스트 코너 채플린이 함께합니다. 무대는 베리어스 재즈 클럽. 베리어스 재즈 클럽은 공연장이라기보단 음악이 사는 방에 가깝다고 해요. 재즈 클럽들이 그렇듯이 음악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온 사람들과의 시간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음악이 좀 쉬어가는 타이밍일 때는 이야기도 나누고 배도 채우고 아마 그것까지가 음악이 아닐까. 왠지 재즈 아티스트들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한 세 곳은요, 크기도 조명도 장비도 막 화려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크지 않아서 그 빈 공간을 정말 음악으로 다 채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 공연들 말고도 여기 공연장들에서 꽉 찬 공연들이 앞으로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한번 생각나시면 가보면 좋겠습니다. 문화 속속은 다음 주에도 꽉 찬 마음에 쏙 드는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